신령대의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중환의 택리지에 사람이 의지하여 살 곳인 집터를 정하는 데 다음과 같은 지리적 조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터를 정하는 데는 첫째가 지리가 좋아야 하고, 다음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좋아야 하며, 그 다음으로 인심이 좋아야 하며, 네 번째로 수려한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리가 비록 좋아도 경제적 이익이 모자라면 오래 살 수가 없고, 생리, 즉 경제적인 이익이 좋더라도 지리가 나쁘면 또한 오래 살 곳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지리와 생리가 함께 좋으나 인심이 나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게 되고, 가까운 곳에 즐길 만한 산수가 없으면 이 성정을 화창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수지리는 이 양택과 음택을 포함하는 자연의 이치를 말하며, 이 장풍득수의 줄임말로서 이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지형학적인 차원에서 장풍은 즉 바람을 막는다는 의미로서 양지 바른 지형에 거친 바람이 들지 않고 인간이 살기에 아주 아늑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득수라는 것은 원래 식수를 확보한다는 의미로, 물이 없는 곳에 사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치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에 생활함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유지하려는 조상들의 지혜와 경험에서 터득된 통계적 환경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택 풍수지리는 생활하는 주거 환경에 가장 적합한 좋은 집터를 물색하는 방법으로서 거센 바람이 불지 않고 아주 양지 바른 곳으로 물의 피해를 입지 않는 곳에 식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네 선조들은 인간의 흥망성쇠와 부귀 빈천이 풍수지리의 이치에 의해 응열된 생기의 어떤 길지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수가 조화된 대자연 속에서 사람들은 명당 택지를 찾아 삶의 터전을 가꾸며 후손 대대로 유전하면서 이 번영의 정도에 따라 촌락이 이루어지고 대도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맹자 가상법에도 이 생활하는 가옥의 구조에 따라 이 천지 대자연의 구성 요소인 기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역경에서도 땅 위의 모든 것은 천기와 지기에 의해 변화를 조장한다 이렇게 하였으니, 이것은 양택이나 음택에 머무는 인간이나 유골이 어떤 풍수지리의 섭리에 의해서 합당한 복록을 함께 한다는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택은 비산비하라, 즉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곳으로서 이 배산 임수지의 산과 물이 아주 조화롭게 배합된 어떤 국세가 형성된 곳에 양택, 즉 길지를 선정하고 이 산천의 전기가 취합된 지점에 올바른 어떤 가상법으로 건물을 짓고 안방이 혈의 중심점이 되도록 가옥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사택과 서사택. 자, 이것은 동사택은 8괴로서 진, 손, 리, 감. 오행으로는 진은 목에 속하고, 손은 목에 속하고, 이는 화에 속하고, 감은 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진방, 손방, 이방, 감방, 이 네 방위를 동사택방이라 우리가 일컫고, 이 서사택은 8개 방위로 건방, 태방, 곤방, 간방을 말합니다. 오행으로는 건은 금에 속하고, 태 또한 금에 속하고, 곤은 토에 속하고, 간은 또 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택과 서사택, 그래서 양택에서는 동사택 방위는 서사택 방위를 침범하면 안 되고, 이 서사택 방위권에 있는 그 양택의 그 구성 요소는 또 동사택 방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택과 서사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문주조, 즉 대문, 안방, 주방 이 양택의 3요결을 중심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사택은 정북방, 정동방, 동남방, 정남방을 말하고, 이 서사택은 이 서북방, 정서방, 서남방, 동북방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가상의 3대 요소. 자, 이 사람이 사는 가옥이나 대지, 즉 집터를 선택하는 데는 건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풍수적 요소가 있습니다. 옛서, 즉 옛서적의 고서인 양택 3요결에 나오는 이 가상의 3대 요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산임수, 두 번째로 전저후고, 세 번째로 전착후관을 말합니다. 배산임수하면 건강장수하고, 전저후고하면 세출영호하고, 전착후관하면 부귀여산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산임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산임수는 이 산을 좌로 삼은 것으로서 산을 등지고 낮은 곳을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배산임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어떤 흉가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좋지 않은, 즉 흉가에 살게 되면 원인도 모르게 몸이 아프거나 하는 일들이 장애가 많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또한 이 갑작스런 사고나 어떤 질병이 생겨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살고 가옥이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서 이 택지 선택을 할 때는 비교적 높은 언덕은 불길하고 낮은 언덕은 좀 길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촌락에서는 낮은 언덕도 어떤 국세가 미약한 쪽에 속하여 불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높은 언덕일 경우는 언덕 아래를 선택하여 언덕을 뒤로 하고 낮은 곳을 향해야 이상적인 배산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양택이든 음택이든 배산임수의 진정한 뜻은 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아주 거센 바람 또는 살풍, 좋지 않은 바람을 피하는 것인데, 만약 이 살풍을 갈무리하지 못하면 아주 허한 주택이 되어 불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배산임수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보국이 안정되게 이루어진 택지를 찾아 사용하게 되면 천기와 지기가 조화된 정기로 이 가족의 건강과 장수가 약속되는 길한 배치의 방법으로 보는 겁니다. 보통 이 평지에서도 집의 정원이 사람이 다니는 길보다 낮으면 좋지 않은 가상으로 보는 것도 이러한 류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전저후고, 즉 앞이 낮고 뒤가 높은 형태죠. 이 전저후고는 글자 그대로 앞은 낮고 뒤는 높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집안의 주 건물은 가능한 한 높게 위치하고 정원과 어떤 행랑채는 그 주 건물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계단 위에 정원이 되고 3계단 위에 정원이 되고 5 내지 6계단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풍수에서는 순환의 이치를 중시하므로 이 모든 산천대지가 자연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기세가 이어지므로 양택에서는 이 전저후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에너지, 즉 기의 순환이 불안정하여 이러한 곳에서 오래도록 살게 되면 심신이 불안정하고 정신이 불안정하게 돼서
어떤 몸이 점차적으로 쇠약해지거나 허약자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사가 너무 급한 곳은 전조 후고가 오히려 불길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지세에 따라 높고 낮음과 가파르고 완만함을 잘 살펴서 이 택지를 설정하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전착 후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좁은 듯하고 뒤가 넓은 듯하다. 즉 전착 후관이란 집안에 이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 좁은 듯하면서 이 정원에 들어서면 건물에 비해 정원이 좀 편안하고 너그러이 안정감이 감돌아야 좋다는 것이죠. 또 이 후관이라 해서 정원이 안정되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집안의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뒤가 참 여유롭다. 집 안에 어떤 후원이 좀 넓은 듯해야 좋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집안의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풍수에서 말하는 어떤 환포, 즉 감싸 안게 하여 기운이 집 밖으로 가능한 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집안에 모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지의 형태는 네모가 반듯한 것이 비교적 좋고, 이 앞을 향한 쪽으로 이 배가 되어야 좀 길쭉해야 건물을 세우고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길한 좋은 정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내당 건물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과 오른쪽, 앞쪽으로 이 보호 건물을 가능한 한 비교적 낮게 배치하고, 건물에다 안에문, 즉 내문과 바깥문, 외문을 한다면 이 또한 전착 후관이 되므로 좋은 집의 상, 즉 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옛 서적에, 옛 책에 보면은 양택 삼유결에 앞이 좁고 뒤가 넓으면 부귀를 크게 누리고, 반대로 앞이 넓고 뒤가 좁으면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그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은 지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 물이 흘러나오는 곳인 수구, 즉 수구를 보고 다음으로 형세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산의 모양을 보고 그 다음으로 흙의 빛깔을 보고 앞에 멀리 보이는 어떤 조산과 이 조수를 본다고 했습니다. 수구가 넓고 엉성하면 비록 좋은 밭과 넓은 집 1000칸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흩어져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집터를 잡으려면 반드시 수구가 꼭 닫힌 듯 해야 된다. 물이 나가는 자리가 꼭 닫힌 듯 해야 되고, 그 안에 들이 펼쳐진 곳을 자세히 살핀 후에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속에서는 이 수구가 닫힌 곳을 그다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들판에서는 수구가 닫힌 곳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드시 거슬러 흘러드는 물이 있어야 좋다고 했습니다. 높은 산이나 어떤 그늘진 언덕이나 반대로 역으로 거슬러드는 물이 힘있게 어떤 판국을 가로막았으면 좋은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로막은 것이 한 겹도 좋지만 세 겹, 다섯 겹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더욱더 좋다고 보는데, 이런 곳이라면 온전하게 오래오래도록 어떤 세대를 이어나갈 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풍수에서는 보는 겁니다. 기륭지, 좋고 나쁜 땅, 길하고 흉한 땅을 이렇게 택하는 방법. 그것을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점을 든다면 수구, 즉 이 수구는 물이 흘러드는 곳을 말하고요. 야형, 이 들의 형세, 산형은 산의 생김새나 모양, 토색은 흙의 빛깔, 수로는 물길, 그리고 조사는 조수쪽, 앞쪽으로 멀리 안산 밖에 있는 산과 물로서 멀리 있는 물을 가리킵니다. 너무 산이 높거나 산 속에 첩첩이 둘러싸여서 하늘이 조금만 보이는 곳은
사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사람은 태양의 양명한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이죠. 예, 두 번째로 들이 평평하고 유연하며 넓을수록 좋은 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달빛, 별빛이 늘 다정한 모습으로 환하게 비치는 곳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바람의 유통이 적당하고 비가 적정하게 오고 차고 더운 기후가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알맞은 곳이면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오고 예, 사람들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이 산에 둘러싸이고 산이 높아서 해가 아주 늦게 올라오고 산에 가려 해가 일찍 지고 밤이 되어 북두칠성도 보이지 않는 곳은 집터나 마을로 적당치 않습니다. 이런 곳은 생동하는 밝고 양명한 기운이 비교적 어떤 적고 차고 아주 습기를 동반한 음량한 기운이 쉽게 들어와서 인체에 양기를 뺏어간다. 이 양기를 빼앗고 혹은 집안에 어떤 좋지 않은 기운, 잡스러운 기운, 어떤 잡기가 모여들기도 합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산 안개와 산에서 품는 일종의 독기운인 이 장기가 은연중 침입하여 원인 모르게 사람들을 병들게 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첩첩한 두메 산골에 사는 것이 들에 사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높은 산중이라도 들이 평평하고 넓게 펼쳐진 곳이라야 사람이 살기에 좋은 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뒤쪽을 받치고 있는 주사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수려하며 이 단정에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맑고 청명하여 험악하지 않고 밝으면서 아담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의 뒤에서 내려온 내룡의 산맥이 요원하게 달려와서 끊어지지 않으면서 이 평평한 들을 건너 돌연 높아져 큰 봉우리를 이렇게 솟아나고 지맥이 줄줄이 이렇게 감싸돌면서 어떤 골판을 만들어 마치 궁전의 안으로 들어온 듯 하면 매우 좋은 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뒤를 받쳐주는 주산의 형세가 편안하고 어떤 아주 정중한 가운데 몸체가 풍만하여 가옥이 겹겹이 이렇게 있는 듯하면 이런 곳은 아주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주위 사방으로 조용하고 호위하는 산들이 멀리 있어 평탄하고 넓으며 이 산맥이 평지에 뻗어내렸다가 유이 흐르는 물가에서 그쳐 평평한 들판의 집터가 이루어진 곳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흘러온 산의 내맥이 힘이 없어 약하고 둔탁하며 생동하는 기색이 없거나 이 산의 모양이 안정되지 않고 이 산만하여 부서진 듯하고 한쪽으로 기울어 편중되고 비뚤어지면 이 길한 좋은 기운이 적은 곳으로 꺼리게 됩니다. 무릇 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 생동하는 기운과 어떤 양명한 빛깔이 없으면 훌륭한 인재가 잘 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토질이 어떤 사토로서 성기지 않고 굳고 촘촘하면 이 샘물이나 또 우물물 또한 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토질이 붉은 찰흙과 검은 자갈이 많고 또 누런 진흙으로 이루어지면 이것은 생생한 기운이 없는 죽은 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땅에서 나는 어떤 우물물을 마시게 되면 일종의 독인 장기가 침범하게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몸이 부실하게 되므로 사람이 살 곳이 안 되고 좋지 않다는 겁니다. 산과 물의 조화가 없는 지역은 이 사람이 살 곳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산이 있으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는 법이죠. 그래서 물과 조화가 되어야 어떤 생생한 기운이 상호 어우러져서 이 천지의 순환이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그 자연의 오묘함을 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반드시 흘러옴이 있고 흘러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풍수지리의 이치에 합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산천의 전기를 모아서 좋은 땅의 기운을 향유하게 되는 겁니다. 양택은 음택
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 큰 물가에는 대체로 부유한 집과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는 유명한 마을이 많으므로 이 양택에서의 물의 이치는 이 경제적인 재로, 즉 돈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산중이라도 급하지 않고 잔잔하게 흐르는 어떤 시내와 산골의 물이 모이는 곳은 대대로 자손을 이어가며 건강하고 아주 장수하며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터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앞에 보이는 조산이나 안산 또는 험상한 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추악한 봉우리가 있든가 또는 혹은 옆으로 비틀어진 어떤 외로운 봉우리가 있거나 혹은 아주 금방이라도 무너지고 떨어지는 듯한 형상이 압도하듯 있든가 하면 또 도둑처럼 엿보고 넘겨드는 형상이 있거나 이상한 암석과 아주 기괴하게 생긴 바위 또 산의 위쪽이나 또는 아래쪽에 어떤 그런 바위들이 보이거나 하면 매우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곡풍 즉 계곡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어떤 긴 골짜기로 된 어떤 이 마주치는 곳도 충사가 전후좌우에 보이면 생기가 모이지 않고 흩어지므로 사람이 살 곳으로는 적당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산천대지는 무릇 서로 사귀어 유정한 듯한 교세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기운이 모이고 양명한 곳이 됩니다. 산은 멀리 있으면 반드시 맑게 수려하게 보여야 되고 가까이 있으면 맑고 깨끗하여 이 사람이 한 번만 보아도 무엇인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심리적인 흡족함을 느끼게 되어 좋은 산이 되는 것인데 이 만약 산세가 고르지 못하고 둔탁하고 아주 형상이 수려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고 보기 싫은 모양이 되면 이건 기운이 모이지 않는 좋지 않은 산으로 보는 겁니다. 예, 조수는 멀리 물 밖의 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풍수에서 작은 냇물이나 작은 시냇물은 좌우로 흘러온 물이 모여 역으로 흘러드는 것이 가장 길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의 흐름이 급하거나 또는 큰 냇물이나 큰 강의 혈장이나 집 쪽을 향해 역으로 흘러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큰 물이 거슬러 흘러드는 곳은 양택과 음택을 막론하고 이 처음에는 비록 번창하여도 시간이 점차 오래되면 될수록의 모든 기운이 쇠퇴하여 이 패망하게 이른다. 그래서 잘 살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흘러오고 흘러가는 이 물은 풍수의 이법에서 반드시 산맥의 좌향과 방에 따른 음양의 이치에 합당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흐르는 물은 마치 뱀이 기어하는 것처럼 좌로 우로 환포하면서 꾸불꾸불하게 길고 멀게 흘러드는 이 구곡수, 곡수가 좋으며 일직선으로 활을 쓰는 직수, 이런 그 직수는 흉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오늘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6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제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